네, 우리 시간은 전반적으로 좀 활력을 앞서서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가운데 그래도 상호 관세 문제라든지 반도체 보조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변수를 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변수를 저희가 전문가하고 얘기를 좀 나눠서 시장 전략 짜시는 데 도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윤지호 경제평론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투탑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네.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 협상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실제로 좀 타격이 있겠습니까? 일단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러한 뉴스 하나하나 일일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걸 먼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뭐 협상을 한다지만 예견됐던 일이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책보다는 내 법인세 인하해 줄 테니까 미국에 와서 생산해. 네.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 이게 뭐 보조금이 재협상되면 반도체 악재고 이런 논리를 볼 시점은 아니고요. 덩달아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뭐 삼성전자가 한국의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금융위기 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어요. 한 0.8배였는데 요즘 좀 올라와서 0.9배 왔습니다. 과거의 밸류 레벨을 보면 한 배 정도면 항상 강하게 돌아섰던 지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삼성 같은 종목들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시장을 이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보조금 재협상의 결과를 봐야겠다.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에 사인하면은 당장 무슨 관세 공격이 와서 다 난리 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 4월 1일까지 또 협상의 카드로 쓰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트럼프로 인한 여러 가지 관세 정책 이로 인한 우려들은 이미 어떤 기업들에는 상당히 주가가 반영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이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고 있고요.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도 50%대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뉴스도 제가 접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는 조금 더 위를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세는 이미 반영됐다고 하셨지만 또 IT, 한국의 자동차 이쪽에 뭐 관세 부과할 게 그러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가요?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보고 있고요. 가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싸다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좋은 기업이었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약간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쟁력도 떨어졌고 하지만 좋은 주식이냐 물어본다면 저희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싸고 그래도 캐시를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이 여전히 강력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해도 현 주가 수준은 너무 매력적이다 보고 있고요. 그럼 이후에 좀 흐름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그러면 좀 들어올까? 근데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3월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위 대표하는 주식들은 결국 미국 주식을 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걸 줄여서 뭔가 확산 경로에 있는 주식을 살려고 할 때 삼성전자는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증거가 됐던 거는 얼마 전에 사실 이번 주에 블럭딜이 돌았지 않습니까? 사실 할인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1.3% 할인해서 돌렸고 그날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전원에 따르면 외국계 국부펀드도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55,000원이었다면 여기서 이렇게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방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꾸준하게 아마 올 상반기 이후에 올해는 삼성전자가 작년과는 다른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와 다른 해가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단을 더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거겠죠? 제가 작년 연말서부터 이제 뭐 시장 나오면서 그 전후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2025년은 한국 주식이 좀 달라질 것이다. 뭐 나이키 장세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미국 주식 한번 조정이 있을 때 매수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짧게 미국 조정이 왔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종목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종목들은 딥밸류, 굉장히 매력적인 가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를 바라보더라도 뭐 그렇게 하방 리스크가 크지 않다. 그런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네. 지금 협상 카드다. 네. 그리고 4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네. 또 주가에는 많이 반영된 부분이 네. 종목별로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물론 어제 또 일각에서는 뭐 네. 의회에서 또 자동차라든지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의선 회장도 또 열심히 미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우리나라의 자동차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예. 바이오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과연 그렇게 직접적으로 높은 관세를 낼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고요. 뭐 반도체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중간재냐 최종재냐에 따라서도 관세 부과의 형태 달라지고 이게 협상 여지가 매우 많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로 인한 긍정적 영향도 주가에 많이 반영돼 왔고 네. 뭐 조선 방산 또 부정적 영향도 상당폭 주가에 반영돼 있다면 이쯤에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트럼프의 어떤 그 영향력을 뺀 상태에서의 주식 하나하나의 가치를 좀 들여다볼 시간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과도하게 반영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걸 피해 있기 때문에 네. 반대로 또 과도하게 네. 반영되는 것도 있다. 조선 방사는 이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관세의 영향이 좀 적다. 그리고 네.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그럼 이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전히 아직도 뭐 트럼프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정권이 있는 동안 내내 우리가 좀 주식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가 고민스럽거든요.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전 세계 이제 큰 매크로를 봤을 때 세계화에서 반세계화로 간다는 거는 경계선 비용들이 막 늘어나는 겁니다. 경계선이 뭐냐면 결국 국방비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큰 추세는 긍정적인 건 분명한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차이자 지적하신 것처럼 조선주들만 보더라도 향후 3년 실적 기세 다 반영시킨 주가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멀티플이 한 30배 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과거처럼이 아니라 20배가 아니라 3년 뒤에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국방 관련된 모멘텀,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해군 준비태세 보장 법안이라는 네. 게 나온다면 야 우리나라에 이제 군함을 막 우리나라 만들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반슨 톨레 빈슨법인가 이런 네네. 법안이 뭔가요? 있어요. 예.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뭔가요? 네. 그게 뭐냐면 그 외국 조선에서 함정 못 만들게 돼 있는 법안이에요. 예. 예외 규정이 있다고 자꾸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1933년, 93년에 제정됐는데 한 번도 예외 규정 적용된 적이 없어요. 군비기 바뀐다는 때문에.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바뀌는 거 검토한다는 거 아니에요? 검토한다는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법안이 의회 통과도 남아 있고 실제 미 해군 신형 함정 발주까지는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매우 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미리 이걸 반영했다. 그러면 반영한 뒤에 이거에 따른 변동성도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결국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입법, 행정, 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완전히 표면화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기정사실화하는 시점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좀 가져가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고민해봐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결국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항상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매야 되거든요. 네네. 얼마나 매력적인 단가에서 들어가야 이걸 꾸준히 들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러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고밸류 주식을 잘못 처음 선택했을 때는 그 변동성 구간에서 매우 견디기가 힘들다면 오히려 제가 작년에는 굉장히 조선주 강조 많이 드렸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뭐 아까 말씀했지만 가치가 싼 대형주들 이런 거에 좀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보시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로 갈 수가 있겠죠. 그냥 그런 소위 섹터 내에서도 네네. 상당히 어쩌면 포트폴리오 재배치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아마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적 그럼 다들 그래요. 1분기 실적 안 좋게 나오면 그때 접근하겠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알고 있다면 네. 주가는 이미 그런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미국 쪽의 네.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서 네.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그쵸. 물가지수 발표가 됐잖아요. 네. 너무 높게 나오면서 그쵸. CPI도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그래도 장이 진행이 되면서 이걸 또 소화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네. PPI도 이 정도면 그래도 물가 상단일 거야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연준의 정책이라든지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떨까요? 길게 보면 네. 금리는 결국 물가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번 CPI 같은 경우에 1월 수치는 이례적 요인이 네. 있었어요. 그 LA 산불 나는 바람에 네네. 그렇죠. 결국 숙박비도 올랐고 또 하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실질적인 정말 계란 가격 상승 영향도 있었죠. 근데 또 안을 들여다보면 고용 지표도 좀 부담스럽고요.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재고 사이클이 소진되고 있거든요. 여러 정책 때문에. 그다음에 본다면은 중국의 수출 물가도 결국 바닥에서 돌아선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물가를 자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 난 물가 잡을 수 있어 강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뭐 잡을 수 있다는 말은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나온 게 베센트란 분이 말하는 거죠. 결국 금리를 갖다 10년물 금리를 보겠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규제 완화를 해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많은 저희 투자 기관들이 10년 국채를 많이 살 수가 있겠죠. 그걸 유도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누가 뭐래도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든 안정시키려 할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소위 우크라이나를 패싱하면서까지 러시아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 정말 뭐 고양이와 개와 고양이 관계, 네.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 이거 다 어떻게 하든지 유가를 안정시켜서 물가를 잡겠다거나 이런 정책을 내주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소위 트럼프 행정부 이 정책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올해 내내 어쩌면 시장을 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존재 중에 하나가 결국 금리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런 정도 유지가 된다면 분명한 거는 상대적으로 밸류가 비싼 주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점점 누적돼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결국 가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의 가능성이 2025년에 가능해졌다. 네네. 이런 것과 연결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네.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 쪽의 비중을 조금 높여라라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요. 낮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한국 주식을 좀 보라는 말씀이시고. 맞죠. 연기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국내에서는 지금 좀 밸류가 높아져 있는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가치가 좀 있는 데들을 봐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못 오른 것 중에 밸류가 싼데 네. 산업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은 좀 제외를 시키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무너지고 있는 쪽에서도 내수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굉장히 절약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에 부합되는 소위 유통주 내에서도 괜찮은 종목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 어쩌면 상대적인 어떤 우위를 가진 것들은 확보돼야겠죠. 하지만 무조건 성장하는 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은 아까 강조한 것처럼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윤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렇게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